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건강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뼈를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골다공증이 침묵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낙상으로도 손목, 고관절, 척추 같은 부위에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위는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식단, 운동, 생활 습관까지 모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약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뼈는 단단한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 끊임없이 생성되고 흡수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젊을 때는 뼈를 만드는 속도가 빠르고 흡수되는 양보다 생성되는 양이 많아 뼈가 튼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30대 후반부터는 반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뼈를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뼈의 밀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뼈가 약해지더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커진 뒤에야 발견되곤 하죠. 예를 들어 가벼운 충격에도 손목, 척추, 고관절이 부러진다거나 허리가 점점 굽고 키가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개할 내용을 잘 참고해 주세요. 골다공증의 위험과 증상으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손목, 척추, 고관절 같은 부위가 골절될 위험이 높은데 이 부위가 부러지면 회복이 매우 오래 걸리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골절이 일어나면 오랜 시간 재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키가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야 해요. 골다공증 위험 요인에는 바꿀 수 없는 요인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먼저 바꿀 수 없는 요인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바꿀 수 없는 요인에는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이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30대 후반부터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여성은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아요.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쳐요.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요소예요.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 있다면 본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요인이에요. 바로 우리의 식단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인데요. 이 부분을 바꾸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죠.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우유 한 컵에 약 300mg이 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체내에서 생성됩니다. 햇볕을 자주 쬐기가 어렵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또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 운동 부족.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예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이 뼈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자극을 줘서 뼈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데 아주 좋죠. 하루에 20분 정도 걷기만 해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3. 흡연과 음주. 흡연은 뼈 재생을 방해하고 음주는 칼슘 흡수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커피를 자주 드셨는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 한 잔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뼈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꾸준한 운동, 흡연과 음주 줄이기 등은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계속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크도 매우 중요해요. 자신이 얼마나 뼈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골밀도 검사는 1년에 한 번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사의 권장에 따라 검사 주기는 다를 수 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면 더 나은 예방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많아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움직이거나 서 있을 때 그 무게가 뼈에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과도한 체중이 뼈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면 뼈의 밀도가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또 흡수되는 생명체와 같은 조직입니다. 초기에는 뼈가 이 체중을 견디기 위해 강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뼈가 점점 약해지며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과체중이 지속되면 골다공증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체중일 경우 지방세포가 많이 쌓인 상태가 되는데요.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 물질은 뼈 재생을 방해하고 뼈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서는 골다공증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반대로 저체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체중, 즉 너무 마른 경우도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적으면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부족해지죠. 이 말은 뼈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뼈의 형성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체중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는 행동은 뼈에 필요한 영양소를 결핍시킬 수 있고 그 결과 골다공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은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도 저체중도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 범위 내에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이 적당하게 유지되면 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골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체중 관리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BMI 체질량 지수입니다.
BMI가 정상 범위에 있을 때, 즉 체중이 건강한 범위 내에 있을 때 뼈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정상 체중 범위란 BMI 수치가 대개 18.5에서 24.9 사이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체중을 유지하면 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뼈의 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처럼 과체중도 저체중도 모두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란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습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도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뼈도 튼튼해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함께 즐기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을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죠. 또한 가족 내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혼자서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제,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뼈 건강은 단순히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 목표이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뼈와 더불어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모든 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8800세의 비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8800세의 비밀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